우리나라 대표 석유 기업인 흥구석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석유 기업은 석유 기업들의 주가는 크루드 오일이나 텍사스유, 두바이유 등 국제 유가하고 깊은 관련이 있고, 특히 그런 텍사스유의 선물 시장의 그 가격이 오르고, 특히 농이냐 숏이냐 서로 부딪히면서 급등도 했다, 급락도 했다, 많은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쳐서 흥구석유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이제 중동 지역의 이란과 이스라엘, 하마스와의 어떤 지정학적 불안정, 러시아도 석유가 많이 나는 데죠. 그래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미국의 제재, 또 유럽의 제재 등 러시아산 석유 오일과 관련된 불안전성, 이런 것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흥구석유의 주가는 상당히 등락폭이 크다. 오르고 내리는 등락폭이 크고, 이렇게 밋밋하게 오르고 내리는 게 아니라 올랐다 내렸다 하는 등락폭이 큰 특징이 가지고 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 지정학적 불안정성에 의해서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흥구석유의 주가도 상승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텍사스산, 미국 이 서부의 텍사스산 오일의 주가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래서 흥구석유의 최근 주가 흐름을 분석을 해보면 7월 말 기준에서 주가가 12,400원에서 500원대에서 등락을 하고 있다가 지금 등락을 하고 있는데, 52주 기준 최고가는 23,000원까지 올라갔다가 최저가가 9,280원까지 이렇게 크게 하락한 변동폭이 큰 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고요. 7월 중순 이후부터 단기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다. 일시적으로 33%가 넘는 급락이 있었고, 최근 또 1개월 사이에 이 상승분의 대부분을 반납을 했었다. 아, 그리고 최근 3일 동안 주가가 소폭 상승하면서 안정세를 보였으나 또 전반적으로 2, 3%까지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주가가 변동하게 되는 원인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꾸준하게 순매수, 즉 해왔던 것을 7월 들어서면서 매도를 많이 했다. 외국인 순매도가 급증하면서 흥구석의 주가가 많이 하락하게 됐다 하는 거고요. 기관 투자자들은 소폭 매수를 했으나 큰 영향을 주지를 못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25년 7월 현재 퍼가 약 300배에 달하죠. 보통 한 15, 20 뭐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흥구석유 주식의 어떤 특성이 좀 반영이 돼야 되겠지만은 300배면은 엄청 높은 밸류에이션을 고평가돼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PBR 같은 경우도 1을 기준으로 하는데 지금 2.3배이기 때문에 고평가됐다. 뭐 이 정도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일부 기관, 개인 투자자들이 이런 변동성에 베팅을 하기 때문에 크게 급등 급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주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자, 이게 흥구석유인데 이때부터 어,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때부터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올랐네요. 이게 이제 예, 저점과 저점들을 이어가면 이와 같은 저점 이런 저점들을 이어가면 이런 추세선이 나오는데, 이런 상승 추세를 쭉 이어갔었죠. 그리고 이어가면서 고점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채널을 형성을 했었다. 그래서 보통 여기가 지금 꼭지가 52주 최고가가 23,000원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작년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는데, 그때까지 흥구석유 주식의 흐름에 대한 어떤 특성을 보면 이렇게 급등을 했다가 떨어졌다가
밑에 지지받고 다시 올라갔다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또 급등했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다시 급등했다가 떨어졌다 급등했다가 떨어졌다가 급등해서 어 이때 이제 52주 최고가가 나왔는데 이때가 작년 10월 24일이었죠. 이만큼 흥구석유는 어, 23년 9월부터 해서 9월부터 해서 24년 10월까지 약 1년 동안 계속해서 우상향 채널 속에서 급등락을 하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해 왔었다. 그리고 이 분위기가 바뀌게 된 것은 결국은 요 시점이죠. 이 여기를 깨고 내려온 요 시점. 그러니까 작년 11월 27일 정도 해서 이 우상향 채널을 벗어나 가지고 하방으로 이제 분위기가 이 추세가 이렇게 전환이 된 겁니다. 추세가 이런 추세로 이렇게 전환이 됐죠. 하방으로. 그래서 저점이 여기가 나왔고 이때가 4월 3일경에 저점이 나왔었네요. 4월 3일경에 저점이 나왔었고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 전체적으로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조정을 주고 했으니까 어느 선에서 저항을 막고 이렇게 했었는지 결국 가장 중요한 라인은 아까 깼던 채널을 벗어나게 된 요선 있죠. 요선 요 라인. 그러니까 16,000원을 벗어났을 때 위험한 가격이었다. 16,000원이라는 가격이 추세를 깬 가격이었고 또 여기 보면은 한번 올라갔다가 갭상승하고 하는 중요한 가격이 이 가격대가 16,000원 가격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이 추세를 깼던 가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 또 한번 지지를 받았었죠. 이때 하락하다가 여기서 세 번의 지지를 받았어요. 이렇게 두 번, 세 번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가격이기 때문에 12,000원 정도 요선도 중요하다. 요선이 12,000원이란 가격이 중요한 가격이다. 여기도 이런 가격들이 중요한 가격이다. 그리고 요 밑에서 놀다가 올라가서 이제 이런 데 부딪히고 내려왔다가 여기서 뚫고 올라갔을 때 여기가 좀 안정이 되는 이제 12,000원이 지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12,000원이 상당히 중요한 가격이다. 중요한 가격대들을 한번 지금 분석을 해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 가격대가 16,000원대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 가격대가 중요하고 또 중요한 가격이 자, 피보나치 조정대를 한번 그어보면 여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쭉 움직였고 보면은 여기서 보시다시피 382 조정대가 요 가격대 16,000원 가격대 그 다음에 전체 올라간 것에 618 조정대가 12,000원 정도 가격대 그 다음에 제일 저점은 764 정도 조정이 나왔으니까 결국 이 부분은 단기적으로 급락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가격이 빠졌다라고 봤을 때
12,000원이 지지 라인이면서 12,000원과 그 다음에 추세를 깼던 라인, 요 라인 사이가 중요한 가격이에요. 요 라인 속에서 많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 빠졌다 하는 행보 구간이 많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에 이게 또 뭐 중동 리스크나 어떤 석유 가격에 대한 호재가 나온다고 하면은 다시 한번 요 정도 가격대, 여기가 2만 원대죠. 2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는데, 결국은 요 가격대 내에서 행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12,000원 지지에 단기적인 목표가는 16,000원 정도, 15,500원에서 16,000원 정도에서 목표가를 두고 대응하면 좋겠다. 만약에 어떤 호재가 있어가지고 중동발 또는 텍사스유가 뭐 선물 시장에 그 급등하면서 어떤 호재가 발생한다면 추가적으로 2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떤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그런 영역이고요. 기술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요 사이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이날이 갑자기 올랐다가 빠졌는데, 7월 30일 갑자기 올랐다 빠졌고, 누가 이때 사가지고 올랐다 빠졌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때 떨어져 있고 했던 게 6월 25일부터 7월 30일 사이에 투자자들 어떤 매매 동향을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개인하고 외국인, 그 다음에 기타 법인이 현재 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25년 4월부터 25년 4월, 그러니까 이제 다 이렇게 하락한 이후에 현재의 투자자들의 누적 매수량을 보면, 외국인들은 많이 이제 매도를 해가지고 떨어졌었고, 또 지금도 많이 매도하고 있는 상태이고, 지금 많이 들고 있는 것은 기타 법인이 많이 들고 있고요. 개인들도 이제 많이 털고 나갔고, 이때 많이 털리고 해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날이 좀 중요한 날이죠. 갑자기 상승했다가 빠졌을 때 누가 이때 사가지고 올라갔을 때 던졌느냐. 요때 샀다가 가격이 14,700원, 15,000원 갔을 때 팔고 털고 나온 사람이 누구냐. 이걸 한번 추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게 6월 말부터 어느 정도까지 해서 이때부터 해가지고 한번 쭉 보겠습니다. 보면은 누가 이제 크게 들어왔다 나가는가를 봐야 되겠죠. 이때 한번 크게 판 게 7월 2일 날 좀 많이 팔았네요. 이게 천 단위니까 천만, 10만, 14만 4천 주를 7월 2일 날 팔았었는데, 7월 2일이 언제냐. 이 부분에서 한번 많이, 이때 올라갔을 때 연알파 많이 팔았구나. 그리고 7월 30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15만 6천 주를 팔고 개인이 이때 샀네요. 이때 쭉 올라가니까, 어제 급등하니까 개인들이 사면서 외국인은 털고 또 나왔는데, 그러면 이게 156주를 언제 사가지고 털었느냐, 요 날이네요. 7월 9일 날 11만 1000주를 사가지고, 7월 9일이면 7월 9일 연할 외인들이 이 11만 1000주를 사서 이날 급등했을 때, 7월 30일 날 급등했을 때, 어제 급등했을 때 15만 6천 주를 팔고 수익을 내고 단타 치고 나왔네요. 이때 사가지고 이렇게 오르니까 팔고 나왔는데, 기본적으로 외국인들은 사고 팔고를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기타 법인이 약
3만 주 정도 들고 있고, 어, 그 현재 어떤 지정학적 리스크나 석유 가격의 급락을 봤을 때는 요 사이에서 오르고 내리고 횡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2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겠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16만 원, 15만 5천 원에서 16만 사이를 두고 지지는 아마 이 선에서 지지가 될 것 같아요. 지금 12,300원 12,300원인데 좀 낮게 잡아가지고 12,000원 12,000원에서 지지를 받고 이렇게 한다. 근데 12,000원 밑으로 떨어졌다 했을 때는 좀 사서 모아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워낙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가 또 한 번 이렇게 전쟁 발생하고 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여기에 이 가격대에 이 가격 어간에서 들고 있는 평균 단가가 13,000원, 14,000원 뭐 이 정도에서 들고 있는 투자자가 있다면 좀 더 지켜보고 기다리면 수익을 내거나 또는 번전에 번창할 수 있는 번전에 청산하고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재무제표를 한번 더 볼까요? 재무제표를 보면은 이게 쭉 올라가지고 24년 10월까지인데 이게 24년 10월이죠. 24년 10월까지인데 매출 증가가 지금 이게 이제 막대 그래프가 매출 증가율인데 올랐다가 매출이 떨어졌다가 매출 증가율이 또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 매출액이 지금 요 꺾음선 그래프인데 매출액은 어, 294억 원. 그 다음에 지난 분기, 4사분기, 작년 4사분기는 290억 원. 뭐 비슷하게 이렇게 나왔었고 증가율은 마이너스 3.96%였다. 그러니까 이게 주가의 흐름하고 매출액이나 매출액 증가율하고 크게 상관이 없이 이렇게 등락을 하는 그런 것을 좀 보이고 있고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고 영업이익이 꺾음선 그래프인데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2억 원 작년 4, 4분기는 2억 원 플러스가 났었고 작년 3, 4분기는 2억 원 플러스가 났었고 금년 1, 4분기 때 좀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을 했었네요. 당기 순이익은 그래도 당기 순이익은 영업이익은 떨어졌으나 당기 순이익은 또 1, 4분기 때 약 2억 원 정도 났었고 이것 좀 비용을 제외하고 여러 가지 이제 고려 이제 여러 가지를 재무제표상에서 당기 순이익은 또 이익이 발생했나요? 부채 비율은 17.4%면 굉장히 낮네요. 보통은 뭐 100%가 넘는 기업들도 많고 뭐 200% 되는 기업들도 있는데 100% 미만이라고 그러면은 재무 안전성이 굉장히 괜찮다는데 17%면은 굉장히 좋은 회사네요. 부채는 없네요. 부채는 없고 다만 이제 매출이 오락가락 하는 게 좀 있고 현금도 현금 흐름은 좀 줄어들고는 있지만 유보율이 5,000%가 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재무 안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퍼는 37배에서 이제 24년 10월까지 봤을 때 300배까지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쭉 오르는 과정에서 퍼가 너무 고평가가 돼가지고 이게 주가가 하락하게 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PBR도 마찬가지 고점일 때 3.3배까지 이같이 고점에 있을 때 52주 최고가를 기록할 때 PBR이 3.3배 정도 됐었다. 그래서 조정을 받고 좀 떨어졌다. 그래서 적정한 어떤 구간은 한 이 정도 구간 12,000원에서 16,000원 구간이 흥구석유의 적정 주가에 있지 않느냐 이런 판단이 됩니다. 감사합니다.